헤어진 전남친 오열하게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랑 같이 글을 써보면서 제외 문자 하나 그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영상 다 보시고 나면 상대방한테 보낼 제외 문자 하나 눈앞에 딱 있을 거예요. 이런 문자 어디 가서 돈 내고 상담 받아도 이 퀄리티 안 나옵니다. 오늘 영상은 웬만하면 노트북에 메모장 하나 켜두고 각 잡고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전남친 눈물 콧물 다 빼게 해드릴 테니까요.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우리 목적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상대방이 감정을 못 이기게 만들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로는 헤어지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자기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일단 다시 만나보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되죠. 대부분 헤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뚜렷한 이별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지는 게 맞고 다시 만날 수 없어. 이런 고정관념을 감정이 힘들게 만들어서 내적 합리화를 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이럴 때 보통 옛날 좋았던 시절 추억 얘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상대방한테 여러 가지 감정을 한 번에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해요. 인간은 합리화의 동물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이 한 가지 느껴질 땐 금세 합리화를 통해서 해결해버려요. 그런데 이런 합리화가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느껴질 때예요. 연민, 죄책감, 선택에 대한 의구심, 아쉬움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느껴지면 뇌는 과부하가 걸려요. 그리고 어떤 것부터 합리화를 해야 할지 몰라서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딱 한 가지 감정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감정을 자극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 가지 감정을 한 번에 자극해요? 지금부터 책상에 바로 앉아서 메모장 켜시고 키보드에 손 올리세요. 제가 설명하는 대로 천천히 같이 써보세요. 제가 예시도 다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토리 담아서 쓰시면 돼요. 안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방에게 이때까지 표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애정을 말하세요. 보통 매달리면서 하는 말이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난 나 자신보다 너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진짜 진부한 멘트들이에요. 헤어지면 누구나 하는 말이고 흔한 말이라서 그렇게 와닿는 말도 아니죠. 이럴 때 필요한 말은 상대방이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미처 몰랐었던 내 마음의 크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때까지 기회가 없어서 너한테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넌 내 미래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어. 너랑 만나면서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너랑의 미래가 중심적이었고 이사를 생각할 때도 내가 살고 싶은 공간보단 여기서 살면 네가 편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 나한테 넌 미래 그 자체였으니까. 이렇게 이때까지 내가 한 번도 상대방한테 들려준 적 없었던 신선한 표현을 들려줘야 해요. 그래야 마음이 찡해지는 감정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프레임에서 서운함을 표현하세요. 서운함을 표현하라는 게 상대방 비난하고 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연인이 아니라 인간적인 의미에서 서운함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2002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박항서 코치한테 박항서 코치 잘못이 아닌데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대요. 이때 박항서 코치가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나한테 화를 내세요? 이렇게 말하자 히딩크가 넌 나한테 오른팔 같은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이런 말도 못하면 대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니? 이렇게 민망해 하셨대요. 이때 히딩크 감독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한 거지만 인간적으로 서운함을 드러내면서 박항서 감독 마음이 풀린 거예요. 만약 감독의 권위를 앞세워서 내가 감독인데 코치인 너한테 이런 말도 못해?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박항서 감독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연인 자격으로 상대방한테 서운함을 표현하면 반감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친구로서 너한테 이 정도도 기대 못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헤어지는 이유가 너 때문인데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도 인간적인 프레임에서 말하면 다르게 들려요. 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서로를 잘 그리고 많이 이해하는 관계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한테 억지도 부리고 때도 쓰고 짜증도 내고 그랬지만 너랑 나 사이가 아니면 세상 누구한테 그럴 수 있니? 이제 와서 부모님한테 어릴 때처럼 때도 못 쓰니까 나한테는 그게 탈출구였던 것 같아. 상황상 내가 너한테 더 많이 그랬지만 네가 나한테 그랬어도 나도 너를 안아주고 보듬어 줬을 거야. 때 좀 써도 된다고. 체면 예의 이런 거 나한테 필요 없이 네 감정 솔직하게 다 표현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야. 이렇게 연인 관계가 아닌 인간 관계에서 말하는 게 훨씬 미안함을 자극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내 잘못을 언급하되 논점을 바꿔버리세요. 이쯤 오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상대방을 원망하는 느낌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밸런스 맞춰 드릴 거예요. 이별 이유가 진짜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잘못에 대한 얘기도 빠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무조건 내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사과를 하는 건 상대방이 지금 크게 생각하는 이별 이유를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목적은 재회를 하는 건데 이런 부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서 좋을 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사과 뒤에 바로 대화 주제 논점을 흐려버리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 내가 너한테 이런 부분들 잘못했던 거 맞아.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나도 알아. 근데 너 내가 얼마나 너 많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지? 요즘 들어서 내가 더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들도 입에서 나가고 그러면서 너한테 내가 많이 상처를 줬나 보다. 그래도 내가 너 정말 누구보다 좋아해
좋아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말 뒤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지, 이렇게 감정적인 주제로 바로 논점을 흐려버렸다는 거예요. 대화 주제를 내가 불리한 주제가 아니라 유리한 주제로 바꿔야 상대방이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번째, 자포자기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공감을 건네세요. 상대방 감정을 흔드는 결정타는 뭐니뭐니 해도 공감이에요. 공감은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배치합니다. 공감은 쉽게 말해서 막혀있는 물기를 터트려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눈물을 꾹 참고 있는데 친구가 옆에서 너 진짜 괜찮냐? 힘들면 울어도 돼, 이런 공감 한마디에 못 참고 감정이 터져 나오곤 하잖아요. 똑같아요. 앞에 멘트들로 상대방 감정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공감으로 결정타 날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상대방 설득하려는 느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 나는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표현하세요. 나도 내가 많이 모난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 그래서 옆에 있는 동안 네가 지칠 때 많았다는 것도 눈에 보였어. 그거 알면서도 제대로 못 챙겨줘서 미안해. 내가 지치니까 옆에 있는 너는 알면서도 챙길 여력이 없었어. 지금 와서 이런 얘기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네 마음 전혀 몰라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부족한 내 옆에 이렇게 있어줘서 항상 감사한 마음 너한테 가지고 있었어.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거 나도 알아. 결핍도 많고 성격도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사람 될는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내 옆에서 고생 진짜 많이 했어. 이렇게 말하면 완전 끝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도 중요해요. 사기꾼들의 말을 들어보면 앞에는 좋고 멋있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 자기한테 투자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기를 당해본 사람들은 누가 꾸며진 말들을 하면 그 말의 결론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결국 결론이 나는 지금 제하고 싶으니까 다시 생각해봐, 이런 말이면 그 순간 몰입 확 깨지고 흔들렸던 감정도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자포자기한 듯 셀프 비판을 하는 말을 들으면 이 상황에서 나한테 더 욕을 하기도 그렇고 내가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요. 이거만한 공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때요? 눈앞에 지친 문자 하나 나와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잘 따라오신 거예요. 오늘 얘기들을 한다고 100% 제외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고 확률로 제외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 제외 성공하면 댓글로 꼭 한번 남겨주세요. 진짜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 제외 성공 이야기 보면서 희망을 얻으시니까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외에 대해서 더 넓게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의 댓글과 설문란에서 제외의 알고리즘 PDF 받아보세요. 책값은 구독이랑 좋아요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